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년기, 우울증의 치료와 예방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조사 발표한 정신건강 실태에 따르면 우울증 증가율은 20, 30대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전체 환자 수를 살펴보면 60대 이상 시니어층이 훨씬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는 환자 또한 시니어 인구가 훨씬 많다. 코로나19 발생 후 최근 2, 3년 동안에도 전체 우울증 환자 중 시니어 환자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전체 시니어의 약 10, 20%에서 흔하게 나타나지만 치료를 받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우울증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낮아지고 신체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노년기 우울증이 의심되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신체적 질환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진단적 평가와 치료는 철저하고도 포괄적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앓고 있는 신체 질환이나 복용하는 약물, 최근의 스트레스 사건, 불안정한 환경 요인 등도 노년기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개입하는 것 또한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효과적 치료 방법으로 약물치료, 전기경련요법, 정신치료 등이 있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한구울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구울제는 수면제나 안정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다른 약물과 함께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따라서 고령 환자에서도 대부분 불편함 없이 복용 가능합니다. 노년기 우울증의 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는 뇌 기능이 떨어져 감정 전환, 사고 전환이 잘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우울, 절망 등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한번 빠지면 다시 희망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고 치명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만약 극단적인 생각이 든다면 일단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호르몬 균형이 깨져 나쁜 생각에만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치료 과정을 거치다 보면 감정 조절 능력이 좋아지고 부정적인 감정, 생각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스스로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라고 해서 특정한 이유를 찾으려 애쓰기보다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는 데 의미를 두고 자신이 남은 생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주변 이웃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70, 80% 이상 개선될 수 있으며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회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울증이 오래되면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져 감정을 정상적으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명상, 운동 등으로 개선될 수도 있으나 시니어의 경우 이 같은 노력만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때 시간을 단축해 주는 것이 우울증 치료입니다. 우울증의 표준 치료법은 약물 물리치료와 심리상담 치료를 병행하는 것으로 시니어 우울증 역시 치료법 자체는 일반 성인 우울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약물 치료는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등과 같은 신경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며 물리치료는 기존에 다른 부위에 사용됐던 전기자극 치료, 자기장 치료 등을 우울증 치료에 개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상담 치료는 이 같은 치료를 병행하거나 치료 과정을 마친 후 시행합니다. 상담 치료 시에는 주로 환자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울증을 오래 앓은 시니어 환자들과 상담할 때는 본인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치료는 자살과 같이 급성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증상을 예방, 치료할 수 있습니다. 1. 약물 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급성기 치료로 70, 80%가 개선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노년기 우울증도 성인 우울증과 마찬가지의 완화율을 보이지만 완화에 필요한 시간은 12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치료 초기에 자살률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자살 가능성에 대한 세심한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시니어는 항콜린성 부작용에 취약하기 때문에 3환계 항구울제보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사용해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억제제는 통증에도 효과가 있어서
통증을 동반한 시니어에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계열 치료제는 부프로피운, 머르타자핀 등도 시니어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 세르트랄린, S시탈로프람 등이 1차 치료제로 권장되며 시니어의 항콜린성 부작용, 구강건조, 변비 등 위험이 낮습니다.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SNRI, 둘록세틴, 벤라팍신은 통증 동반 환자에게 효과적이며 신경병성 통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비전형 항우울제 멀타자핀 수면 유도 효과, 부프로피온 에너지 증진 등이 증상에 따라 선택됩니다. 대개 2-4주의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다른 약물을 병합하거나 교체하며 부작용을 보이는 경우도 치료제 교체를 고려합니다. 치료 초반에 불안과 불면을 조절하기 위해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겐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 진정, 낙상의 위험성이 증가해서 가능한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성기 치료가 끝나도 재발 방지를 위해 6-12개월 항우울제를 예방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재발을 낮추는 데 필수적입니다. 급성기 3개월, 증상 완전 해소를 목표로 약물 투여를 시작합니다. 유지기 4-6개월, 재발 방지를 위해 동일 용량을 유지합니다. 예방기 6개월 이상, 고위험군은 장기적 약물 복용이 필요합니다. 이 신경조정 치료입니다. 약물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거나 치료 효과가 미진한 환자의 경우에는 경두계자기 자극 치료 TMS,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or, 나 경두계 직류 자극 치료 TDCS,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를 활용합니다. TMS는 약물이나 수술 없이 신경세포를 자극하는 것으로 머리 가까이에 전도 전자기 코일로 자기장을 발생시킨 뒤 뇌의 특정 부위의 신경세포를 활성화하는 치료법입니다. TDCS는 두피 위에 전극을 위치시킨 뒤 뇌 표면으로 미약한 직류 전기 자극을 전달해 뉴런이 활성화하도록 자극하고 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치료법입니다. 그 외에도 머리에 부착된 정극을 통해 전류를 흘려 약 1분 동안 인위적인 경련을 일으키는 전기경련요법과 정신치료, 지지적 정신치료, 단기 역동적 정신치료 등이 노년기 우울증 치료에 사용됩니다. 3. 인지행동치료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약물치료 이외에도 정신치료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증이라는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과 자신 그리고 미래는 매우 부정적으로 왜곡됩니다. 이러한 왜곡된 인지를 인지행동치료와 지지정신치료를 통해 함께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지치료는 시니어에서도 약물과 동등하거나 재발 예방에 있어선 더 효과적인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영국 등 선진국에선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시니어 팀이 의사의 우울증 치료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진행해 필요시 낫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국내에도 대다수 지역사회에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환자에게 지역사회의 지원을 권유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3. 정신사회적 지원입니다. 나이가 들어 건강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능력이 저하되면 자존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가족의 역할입니다. 가족의 관심과 지지가 필수적이며 환자의 감정을 공감하고 대화를 통해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에서 그동안의 노력이 충분히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표현한다면 시니어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번 부모님을 만나기 어려울 경우 주기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니어는 전화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족이 시니어를 보살필 수는 없다 때문에 사회에서는 가족들이 시니어를 책임지지 못하고 시니어 스스로 경제적인 여력을 만들어 놓지 못했다고 해도 관리받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적 철토에는 노년이 우울증의 흔한 증상이기도 하지만 외로움이나 고립감 등은 그 자체가 우울증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가족들은 우울증 환자를 감정적, 재정적으로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가족 외 지지를 얻는 가장 흔한 곳은 종교단체이며 경로당이나 시니어 회관도 사회적 관계, 동년배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리이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의 치료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노년기 우울증 환자를 만나보면 치료에 대한 의지나 삶의 의지가 없고 자식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노년기 우울증은 당장 목숨을 잃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생을 살아가는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빨리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 또한 노년기 우울증 환자의 경우 대부분 심장질환, 당뇨병 등을 함께 앓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우울증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질환이 악화되거나 치료 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재활의학과에서 통증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경우 우울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고 약물 효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병이 오래 진행되거나 환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대부분 질환이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마다 다르지만 우울증 역시 일반적으로는 시니어가 젊은 연령대에 비해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울증이 오래됐고 환자가 신체 정신적으로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치료 효과란 100% 완치 가능성을 뜻하는 것으로 약물 상담 치료 시 치료 반응이 생기는 것은 젊은 사람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절반만 치료 반응을 보여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질 만큼 증상이 호전된다. 때문에 완치가 어렵다고 해서 치료를 포기해선 안 됩니다. 특히 시니어 우울증 환자는 기본적인 체력과 신경계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당뇨병, 고혈압과 같이 일정 기간 치료를 받아도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병원도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치료 초기에 자살률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자살 가능성에 대한 세심한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치료 트렌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환경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메타버스, 증강현실 등과 같이 약물 치료, 상담 치료의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 관련 연구 개발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여러 건의 우울증 디지털 치료제 관련 임상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시니어들에게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젊은 성인에게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는 새로운 기술들이 시니어들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인간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년기 우울증의 예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 우울증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과 사회적 접근이 권장됩니다. 이러한 예방법은 단독으로 실천하기보다 통합적으로 적용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의 관심과 사회적 연결망 강화가 핵심 요소입니다. 1. 규칙적인 생활과 균형 잡힌 식습관 유지입니다.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하루 10분 이상 햇빛을 쬐며 일주기 리듬 조절하세요.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유지하고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불면증 발생 시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세요. 2. 적절한 운동을 통해 정서적 저항력 강화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유산소 운동을 주 3, 5회 실시하세요. 운동은 기분 개선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3. 긍정적인 사고방식 유지 및 부정적인 생각 배제입니다. 가족, 친구와의 정기적 전화통화 또는 만남으로 고립감이 감소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녀, 손자녀와의 소통은 우울증 위험을 크게 낮춥니다. 종교 모임, 문화 행동 참여, 자원봉사 등을 통해 목적감을 확보하세요. 변화된 상황 수용, 부정적 생각을 의식적으로 배제하는 등 인지행동 치료 기법을 일상에 적용하세요. 4. 알코올 섭취와 검증되지 않은 약물 사용 금지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은 뇌 건강과 직결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알코올 섭취를 금하고 검증되지 않은 약물 사용을 제한합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